우리 그 보상만에 특화된 얘기는 남들이 잘 안 해주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요새 신문 보는 사람 있나요? 토지 보상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토지 보상을 하게 되면 공단 공고를 한다든지 보상에 관련돼서 이 신문에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걸 보는 분은 없어요. 요식행인데? 그렇죠. 그렇게 안 했을 때 나중에 처벌을 받으니까 그분들이 보든 안 보든 항상 그걸 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소위 절차법처럼 이거를 그렇게 해야만 맞습니다. 제낄 수 있다는 얘기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4월에 이제 초인데요. 날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벚꽃이 한창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윤달이고에서요. 그래서 오늘은 유연고와 무연고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또 같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 우리 김진관 행정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이 방송을 열게 된 계기는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블로그에 보면 보상왕이라고 네이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알 것 같은데 그래도 활자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오늘 이런 시간 가졌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잘 있었고요. 업무한다고 해서 바빠가지고 자주 뵀어야 되는데 못 뵈서 좀 죄송합니다. 오전에 오늘 분명 무연고랑 연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그러면은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무연고하고 연고가 뭐예요? 무연고는 말 그대로 묘는 있으나 그 묘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걸 무연고라고 합니다. 유연고는요? 유연고는 말 그대로 형제, 자매, 자녀, 배우자, 직계 존속 말 그대로 이런 분들이 그 묘를 관리하시잖아요. 그런 건 유연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연고와 유연고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뻔한 얘기를 하려고 방송을 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유연고도 무연고가 될 수 있고 뭐 뺄 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얘기인가요? 보통 내 땅에 이제 묘가 있음으로 인해서 분묘 기증권이 20년이 넘으면 분묘 기증권이 있었기에 함부로 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없이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고 또 묘를 관리하는 분들과 항상 분쟁이 있었던 요소인데 근데 이제 관리하는 중에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3년 정도 지났는데 그러니까 바빠서. 근데 묘가 그러면 관리가 안 되면 풀이 무성할 것이고 나무도 자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말 그대로 연구자가 없어지는 관리자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때 시기를 타서 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유연고에서 무연고로 이제 바뀌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형제 집안에 뭐 우환이 있다든가 뭐 바쁘다든가 뭐 해서 그러면 2, 3년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빼야 돼.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빼면 난리가 나나요? 그럼요. 만약에 이제 묘를 함부로 건드린다는 거는 기존에 이제 분묘기지권이 있는 것에 대한 거는 묘를 절대 못 건드렸으나 또 무연고라고 돼서 묘를 함부로 그냥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벌금이 세거나 뭐 구속될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항상 무연고지만 행정 절차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거를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러니까 잘 정리하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정리하는 건데? 그래서 무연고 처리를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지, 그 다음에 해당 도,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시도에 시분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1차, 2차로 나눠서 하는데 1차 때는 이제 40일간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공고를 하게 되면 2월 10일까지 이제 40일간 1차 공고를 하고요. 신문에다 낸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신문에다 중앙지에다 하나 내고 그 다음에 도나 시군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화성시다. 화성시면 경기도의 홈페이지에 그 다음에 화성시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는 그렇게 1월 1일 날 공고를 하고 40일 지난 후 예를 들면 2월 10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더 60일간 다시 한번 중앙지, 관할도청, 시군에 각각 그럼 똑같이 2번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한 후에 이제 개장 허가를 받아서 시청에다가 받는 거죠? 네네. 시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이 되죠. 개장 허가를 받으실 때 해당 시, 그 다음에 구, 군, 면에 허가를 받아서 그 개장 허가를 받으시고요. 잠시만요. 우리 그 보상만에 특화된 얘기는 남들이 잘 안 해주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요새 신문 보는 사람 있나요? 토지 보상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토지 보상을 하게 되면 공단 공고를 한다든지 보상에 관련돼서 이 신문에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걸 보는 분은 없어요. 요식행인데? 그렇죠. 그렇게 안 했을 때 나중에 처벌을 받으니까 그분들이 보든 안 보든 항상
그걸 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소위 절차법처럼 이거를 그렇게 해야만 맞습니다. 제낄 수 있다는 얘기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똑같이 여기 무용고 처리도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네. 왜냐면 무용고라고 처음에 했는데 나중에 연구자가 나타났을 때 네가 함부로 예. 그 묘를 훼손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을 때 네. 그런 행정 정착을 했던 것들을 근거로 인해서 네. 본인이 이제 면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허가가 났어. 그러면 시청에다 가서 캐간다 그러면 공무원이 와요? 뭐 어떻게 해요? 개정허가서를 내면서 담당 공무원이 묘에 와서 확인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묘가 잘 관리가 되어 있거나 비석도 있거나 사람이 왔다 간 흔적들이 있으면 이건 무용고라 보기 어렵겠죠. 근데 이거는 유용고가 되면 무용고 처리에 대한 부분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그분이 오셔서 보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개장해가지고서는 그걸 어디다가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 비용은 다 묘를 파내는 분 그렇죠. 입장에서 소유자 입장에서는 묘를 없애므로 해서 경제도 이득이 크지 않습니까? 뭐 개발행위 한다든가 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네,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거의 처분하고. 그러면 그 뼈를 어디다 갖다 놓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저희가 개장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하면 그 뼈를 수습을 합니다. 네. 수습을 하면 이거를 이제 그 지역별의 기관에 보내게 돼서 관리를 10년 동안 그거를 뼈를 버리지 않고 보관하게 돼요. 10년간 보관하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정한 또는 허가가 관련된 그런 데서 10여 년 동안 보관하는 거네요. 네, 네, 네. 보관하는 이유는 네네네. 이제 연구자가 나타났을 때 네. 그거에 대해 주장을 했을 때 행정 절차도 기본적으로 해놔야 되는 게 맞지만 뼈 수습을 했던 것들도 10년간 없애면 절대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남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이 모르셔서 무용고라고 해가지고 정말 자격이 없고 네. 허가받지 않는 자들이 그냥 뼈를 개장해서 이런 없애버리는 그런 사항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소유자, 의뢰한 사람은 연구자가 나타났을 때 그거에 대한 근거나 자료가 없다면 크나큰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이용한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하셨을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야매로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저희는 야매 같은 얘기를 좋아하니까 그거 잠깐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지긴 했으나 네, 아직도 지역별로 아직 이제 그런 쪽에서는 자체에서 이제 개장을 해서 자체 없애버리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개장 허가를 받으면 시나 구군에 이제 접수를 해서 허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냥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그 개장을 해서 자체에서 그 묘 주변에서 정리해서 없애버리는. 묘 주변에 정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뼈를 수습을 해가지고요. 자체 거기서 이제 화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을 한다 뭐 통 같은 데 놓고 불로 태워가지고 없앤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하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럼 무서운 일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제 업무를 할 때 본 건 아니고요. 네. 제 친인척이 그걸 처리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장 허가를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에 비하면 국가에서도 요즘은 거의 지금 이거를 좀 없애는 추세라고 말씀했는데 아까 어떤 얘기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없애는 추세는 아니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이 묘를 매장을 하게 되면 그 매장하게 되면 시체를 그대로 땅에 묻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 묻으려면 묻고 나서 그 후에 자체 이제 그걸로 인한 그 주변에 이제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국토에 어떤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 제한 요소가 됩니다. 국가적으로 그냥 납골이나 화장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끔 많이 유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아까 잠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장을 할 때 이장이 아니라 동네 마을 뭐 이장님의 또는 뭐 몇 사람한테 뭐 해야 된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현장 실사를 담당 공무원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무용건지 유용건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또 하나 확인하는 것은 그 분묘가 있는 곳 주변에 이장님이라든지 마을 사람들에게 확인서를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진짜 무용고가 맞는지 예. 아니면 관리자가 있었는지 왜냐면 오래 살았던 분들은 다 알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FM적인 얘기고 네. AM적인 얘기로 나가면 사실상 묘지가 있다는 건 개발에 제한이 되니까 내가 이제 이 묘를 빼야지 뭔가 행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이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럼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 사이가 좋아. 그러면 유용고도 어찌 보면 무용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네. 근데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어떤 담당 공무원이 확인서를 받으라고 할 때 네, 경제적 뭐 그 이익과 유용거냐 무용거 중요하지 않고
근데 이장이 그 관리자가 있습니다, 유용고입니다라고 하면 이제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무용고 처리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나름 그냥 가서 절이나 하고 인사하고 했는데 벌초를 못한 거예요. 한 3년간. 네. 당연히 알지 못하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느 날 가보니까 3, 4년 있다 갔는데 우리 아버지 묘가 없어진 거야. 이런 경우는 절차법에 의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 정말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무용고 처리에 대한 아까 공고를 내거나 네. 중앙지 또 지방 도에 그런 1차, 2차의 공고를 내고, 또 하나 현장 실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분묘의 연구자가 알지 못하는 사유까지 다 접수가 됐다면 그곳에 연구자가 3년 후에 나타나도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알겠지만 이것을 남용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 처리를 잘못해줬을 때 그에 대한 본인의 어떤 책임 여지가 따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끝으로 요새 보니까 이거를 했을 때 뭐 벌금이라든가 뭐 형사고발 그런 것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되나요? 개장 허가, 말 그대로 허가받지 않고 네. 개장을 했을 때는요, 개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게 상당히 그러면 형사와 민사가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별도로 형사 처벌을 받는 부분은 또 따로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큰 묘를 건드리는 게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팀장님 말씀하실 때 윤달은 뭐 귀신이 모르는 달이라고 저한테 뭐 우스갯소리를 말씀하셨는데 윤달이 특히 뭐 개장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뜻이 있나요? 윤달은 이제 감시하지 않는 달이다 그래서 지금 4월 19일까지 양력 4월 19일까지 윤달인데요. 이때는 이제 말 그대로 많은 분들이 이때 묘를 이장하거나 개장하거나 옮기거나 이런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에게 해가 안 올 거라는 그 달이기 때문에 많이들 이런 행위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묘지를 이장을 할 때는 그 날짜를 보고 근데도 특히나 윤달에는 뭐 소위 귀신이나 신이 노여하지 않는다 해갖고 그때가 그래서 가장 그렇다라고 지금 통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때 윤달에는 화장장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서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은 무연고 묘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제가 행정팀장님한테 여쭤보면 되나요? 그럼요. 그럼 시청자분들께서도 저희한테 댓글이라든가 뭐 보상 블로그 들어가 보셔서 그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시고 도움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뭐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실 말씀은? 이 무용고 처리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관리자가 있냐 없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뢰를 하신다면 그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자체 확인을 또 해서 무용고 처리를 해드릴 수 있고요. 혹시 유용거라 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있다 하더라도 치료 청구권에 대한 부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묘 처리하는 부분도 제가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치료 청구권은 뭐예요? 예전에는 그전에 분묘기지권이 있다면 묘를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토지 소유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많이 했고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토지에 대한 가치 하락에 대한 부분이 있기에 이거를 이제 주장하다 보니 대법원 판례로 인해서 치료 청구권 말 그대로 네가 사용하고 있는 그 묘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죠. 언제부터요? 그게 2021년 5월부로 2년밖에 안 됐는데요? 네, 2년밖에 안 됐죠. 얼마 안 된 거군요. 네. 상당히 이슈적인 얘기네요. 그러니까 나무 땅에다가 옛날에 뭐 소위 권 드리는 건데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치료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빼낼 수 있는 빌미가 생긴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요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유튜브나 블로그 보니까 이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유연고와 무연고 묘지, 특히 이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보상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